로맨스 영화가 시작되는 11월, 그 포문을 여는 한국 상업영화. 조은지 감독의 데뷔작 장르만 로맨스를 보고 왔습니다. 조은지 감독,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에겐 배우의 이름으로 더 가까울 겁니다. 카센타에서 순영, 악녀에서 김선희 당장에 떠오르죠. 다만 저에겐 조은지란 이름을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작품은 그녀가 연출한 단편영화 2박 3일입니다. 17년도 미장센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이 작품은 배우가 연출했을 때의 장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보다는 캐릭터의 개성과 관계에 집중했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케미와 재미가 풍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개봉한 장르만 로맨스 또한 그때의 장점을 고스란히 가져온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11월 10일 사전 시사회를 통해 관람했고요. 아쉬움은 남지만 나름 즐겁게 보았습니다.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조은지 감독의 장르만 로맨스입니다. 영화 장르만 로맨스의 첫인상은 가벼움입니다. 요 근래 개봉한 작품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죠. 이 가볍다의 의미는 영화의 제작비, 스케일도 포함된 이야기겠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톤을 관통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결코 일정 수준 이상의 무거움과 진중함을 취하려 하지 않아요. 그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바로 웃음으로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사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소재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 말이죠. 감독의 스탠스가 명확해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 있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오락적 재미야 라고 말이죠. 물론 심각한 이야기를 가볍게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도 분명 있습니다. 흔히 요즘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요소들이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하죠. 다만 이 영화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장점인 코미디가 제 취향에 맞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코미디에서의 장점 또한 가벼움에 있습니다. 장르만 로맨스의 코미디는 과거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였던 과한 슬랩스틱이나 계획되고 반복되는 코미디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코미디는 한 단어로 하면 뻘하게 웃기는 거죠. 정말 쓸데없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와 반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질감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죠. 영화의 주인공 김현 역의 류승룡 배우가 가장 잘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의 전성기를 열었던 내 안의 모든 것에서 그를 대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더티 섹시. 더티와 섹시.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단어의 이질감이 관객들에게 재미를 줬던 것처럼 이 영화 또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이며 작가이자 현재는 고고한 교수. 근데 그게 류승룡이야. 바로 입가가 실룩이죠. 영화는 배우가 가진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어려움 없이 그리고 가볍게 코미디를 만듭니다. 장르만 로맨스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관객들의 니즈죠. 영화의 포스터에서 느껴지듯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류승룡, 오나라, 김희원, 이유영, 성유빈, 류현경, 오정세 등이 주조연으로 이름을 마킹하고 있죠. 다만 이러한 영화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캐릭터가 영화에 등장할 땐 그들은 고유의 설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와 관계를 맺을 땐 서브플롯이 발생하고 그 서브플롯이 마무리되어야 온전한 퇴장이 이루어지죠. 다만 영화는 드라마와 달리 2시간 안팎으로의 시간이 한정된 예술입니다. 그 이야기는 인물이 많을수록 설정이 길어진다는 것이고 설정이 길어진다는 건 장르성과 볼거리가 줄어든다는 거겠죠. 대표적인 예로 바로 앞에 개봉한 이터널스가 있겠군요. 영웅을 설정하는데 1시간, 소집하는데 1시간, 그 영웅들이 갈등하는데 30분, 그런데 싸우는 건 꼴랑 5분? 뭐 이러한 조금은 과장된 댓글을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영화 장르만 로맨스는 이러한 지점을 영리하게 피해갑니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지나칠 정도로 클리셰에 의존하고 있어요. 천재성을 잃은 스승, 청출어람한 제자, 사랑에 미쳐있는 사춘기 학생,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자유로운 영혼. 다들 어디선가 본 인물이죠. 굉장히 식상할 수도 있지만 식상하기에 설명이 필요가 없는 캐릭터들입니다.
관객들의 외적 정보에 다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죠. 그렇게 영화는 30분 이내로 이 많은 인물들을 압축해냅니다. 비록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지겠지만요. 다만 효과적으로 압축을 했더라도 이유영 배우가 연기한 정원과 성경 사이의 서브플롯은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영화는 러브 액츄얼리처럼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고 그 에피소드가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의 중심엔 명확한 메인 플롯인 김연과 유진이 떡하니 자리 잡고 나머지 인물들은 그 이야기에서 파생된 서브플롯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다만 이 영화가 설정 시간을 과감하게 줄였다 해도 메인 플롯이 차지하는 시간이 제법 부족한 영화입니다. 김연과 유진의 갈등, 그 봉합, 그리고 공통 목표에 대한 해결이 대부분 점프컷으로 쓱쓱 지나가요. 책을 만듦에 있어 갈등은 거의 없는 수준이며 유진과 김연의 성 정체성이 달라서 불편하다 정도만 존재합니다. 책 만드는 과정은 화면 분할로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고 끝이 나죠. 그리고 최종 국면 또한 오정세의 폭로 후 절정 단계에 다다랐는데 유진이 인터뷰 한 번 하니 다 해결됐어 라는 식으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과정이 납득되지 않고 정원의 파트가 엄청 재미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위에서 말했듯 메인 플롯의 공간을 차지할 만큼 그 가치가 크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점과 가장 아쉬운 지점은 한순간을 두고 전후에 있습니다. 바로 두 남자라는 책을 출고하기 직전이자 김연의 현 부인인 류현경이 집으로 돌아온 직후죠. 데뷔가 참 좋았어요. 자신의 스승이자 사랑하는 사람이 올 것을 대비해 청소하는 유진의 모습과 엉망진창이었던 김연의 집이 돌아온 아내에 의해 청소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순간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확장될 준비를 마칩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은 마무리되고 주인공들의 목표가 성공할 것 같은 그 순간 최고의 난적이자 장애물이 등장한 거죠. 유진에게 그녀는 연적이자 사회적인 규범이며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등장함으로써 유진의 내면적 목표는 실패하게 되고 이야기의 방향은 재설정되며 예상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예상이 힘들다는 것은 바로 이야기의 재미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영화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쉽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죠. 류현경의 등장이 기존의 갈등을 확장시키고 이야기의 방향을 전환시킨다기보단 또 하나의 코미디를 위한 캐릭터의 추가에 머물러요. 난장판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소품으로 머무르죠. 이해는 됩니다. 영화가 코미디라는 점, 3자의 갈등을 만드는 것과 관객과의 수싸움에서 앞서가는 것은 어려운 길이라는 걸.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 영화는 일정 수준의 진중함에 이르면 그 이상의 갈등을 원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깊은 아쉬움이 듭니다. 영화의 초반부 김연의 대사 중에 갈등은 최고의 소재거리다 라고 대사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는 그 최고의 소재거리인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 하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론 많이 웃으면서 봤어요. 시사회에서의 분위기도 좋았고요. 팝콘 무비로서 잘 만들어진 하나의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재미있는 영화가 시간이 지나 기억에 남을 영화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정도의 완성도는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